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부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요소를 잘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보여준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청자 한 명의 입장에서는 일부의 연출과 구성이 잠옷 훌륭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일부가 바로 진소희라는 개인의 삶으로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해녀가 일하는 바닷속 풍경, 배위 풍경 등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며 시작이 되는데 훌륭한 다큐멘터리처럼 화면의 색감이 풍부하고 연출이 훌륭해요.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유발을 충분히 시켜줄 뿐만 아니라 해당 연출을 통해서 진소희라는 개인에까지 자연스럽게 궁금점이 연계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오염되고 있는 거제 바다를 보여주고 전복을 인공적으로 키운 뒤 바다에 뿌려 자연산 전복을 만드는 방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바다 생태계 오염 실태와 극복 방안을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복 방류를 위해 전복을 키우는 곳에 주인공이 방문한 장면을 보면 주인공조차도 그 장소에 처음 방문해서 처음으로 설명을 듣는다는 것이 역력하게 보여서 방송을 위해 다소 연출된 장면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주인공 한 명의 이야기를 여러 편으로 나누어서 길게 다루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방송 시간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필요하다는 연출상의 고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프로그램의 목적과 주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이것을 충분히 강조하는 것 역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영상 언어는 다른 언어나 텍스트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그만큼 충격과 파급 효과도 남다르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운 해녀의 직업을 표현할 때는 빛을 가르고 물속 깊이 자유롭게 유영하는 모습, 큼직한 전복과 먼개의 클로즈업 등 이런 것을 통해 행복과 만족감을 보여준 반면 파도치는 나쁜 날씨나 바다 깊이 고립되고 해파리의 공격을 받는 위기 상황에서는 어두운 구름, 일렁이는 파도, 가로가 아닌 세로와 대각선의 바다 수평선과 강하게 출렁이는 영상 등 대조적 영상을 통해 진소희 씨의 불안과 두려움, 공포 등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과 어두움, 잔잔한 바다와 출렁이는 파도, 바다 수평선의 가로와 세로가 보여주는 대조적인 영상 언어는 시청자에게도 진소희 씨의 감정을 공감하고 몰입하게 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영상 언어는 다양하지 못하고 영상 구도나 색채 등 별다른 감흥을 느끼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거 현장의 마스터라는 제목처럼 거친 철거 현장의 근로 모습이거나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는 것이 타당할 텐데도 실제 방송 분량은 사무실에서 중고 집기를 다루는 모습이거나 그 외에 특정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 경험이거나 또는 아버지와의 관계 등 개인의 일상적인 활동 등이 많은 방송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 철거 현장의 마스터로서 주체적 삶을 사는 여성이라는 하나의 스토리를 엮어내는 프로그램 의도에는 덜 부합된다고 판단되어졌습니다. 결국 휴먼 다큐의 성공 여부는 주인공인 스토리의 주인공의 흡입력이 더해졌을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새로운 걸 많이 하니까 새로운 걸 한다면 무조건 해라 라고 늘 용기와 희망을 가르쳐준 그녀의 어머니는 도전 정신의 원천인 어머니 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머니는 진소희 씨의 고압 산소 치료에 동행하는데 깊은 바다의 압력 잠수병 편으로 어머니보다는 동료 해녀와 함께 치료받는 것으로 설정했다면 직업병에 대한 무게감이 더 실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잠수병은 물속 깊이 잠수했다가 급격히 상승할 때 기압차로 인해 발생하는 해녀들의 직업병인데 지자체에서 월 4회 무료 치료해준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해녀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만큼 그 이상을 주고 싶다고 말하는 밝고 아름다운 그녀에게 저 역시 응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그녀의 아직은 미완성인 도전기, 철거 현장의 마스터라 불리기에는 아직도 많이 미흡해 보이는 그녀의 진행 중인 스토리를 차라리 좀 더 진솔하게 담아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성화 편을 보다 보면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은 최성화 씨라기보다는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최성화 씨 자체의 모습이 부각되는 부분은 그녀의 차와 구두와 가방과 손톱 길이와 네일 색깔과 시계 등 외적인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켓을 입고 예쁘게 네일을 한 긴 손톱을 하고 300kg의 주방기기를 배송하는 모습이 그녀의 실제 일하는 현장에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또 방송에서 보여준 직접 그녀 손으로 철거, 배송, 설치 등 일하는 모습이 그녀의 실질적인 업무 영역 그대로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띄는 그녀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MZ들이 좋아하는 시각적 엔터 요소들을 곳곳에 많이 가미하고자 함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최성화 씨가 그냥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보조적으로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방송을 보다 보니까 혼자서 철거업체를 운영하고 또 고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조금은 감동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철거 현장에서 일이 어떻게 보면 젊은 남자들도 기피하는 일인데 몸에 여러 가지 상처가 나는 와중에도 묵묵히 하는 모습도 아름다웠습니다. 다만 이제 최성화 대표 본인이 원했던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최성화 대표의 연애나 결혼 부분을 만들어서 분량을 채우려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눈에 띄는 그녀들이라는 방송 자체가 자신만의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담는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주된 취지인데 최성화 대표의 연애나 결혼에 대한 부분은 넣지 않아도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잘 제작되었습니다. 해녀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젊은 세대들에게 해녀 문화를 알리는 점이 궁극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내용 중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정보 전달의 중요한 요소인 자막에 오류가 있고요. 대운전 연수하는 장면에서 후진이라는 의미의 빠꾸라는 단어가 바꾸고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정보 전달에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다큐멘터리의 단점인 제작자의 의도나 초점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청자로 하여금 정보 전달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녀라는 직업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개인의 활동의 홍보성이 짙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청자로 하여금 해녀의 직업적 특성이나 문화적 가치보다 개인이 각인될 수 있어 보입니다. 2024년 3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